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매일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나도 자전거 여행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거였어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딱 하나예요.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예요. 원하는 거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가서 가진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제가 꼭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왕이면 내가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되세요.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몸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책임감이 나오게끔 환경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서 새벽 5시 일어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내가 독서 모임 리더가 돼보세요. 리더가 되면은 그 리더는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리더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치.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함, 더 좋은 오늘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더 좋은 오늘을 만들면 좋은 게 뭘까요? 상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선물처럼 다가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럿이자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오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살 이전의 삶은 제가 수능 7등급이었고 반에서 4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지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영원히 이런 뒤처진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20살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자기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성격, 내 말,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힌트를 제가 20살 때 찾았는데 바로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제일 편하죠? 집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 편안한 공간을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편안한 공간이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불편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맨날 가는 카페가 있으면 오늘은 새로운 카페 가보는 거예요. 맨날 먹는 제육볶음 돈가스가 있으면 오늘 새로운 메뉴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화력입니다. 이화력이란 뭐냐? 달을 될 화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다르게 볼 줄 아는 힘이에요. 세상을 낯설게 보는 힘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22살에 했던 게 임진각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자전거로 돈 없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였거든요. 총 30일을 저희가 무전여행 했어요. 밥 먹으려면은 식당 들어가서 구걸하고, 잠자려면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서 제가 달라고 가고 청소하고. 제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매일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나도 자전거 여행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거였어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딱 하나예요.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예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되자가 제 삶의 철학이 된 거예요. 이게 삶의 철학이 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고민이 될 때 저는 최우선순위가 미래에 하지 못할 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이게 누구나 봤을 때 성공하는 거지만 나중에 할 수 있어? 하지 않고. 그러나 이게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지만 나중에 못할 것 같아? 저는 이걸 해요. 왜일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70대 분은 내가 60만 돼도 이거 할 텐데, 60분들은 내가 10만 돼도 이거 할 텐데. 이게 뭐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저는 공간을 계속 옮겨봤어요. 작게는 습관을 바꿔보는 연습부터 크게는 도시를 옮겨보고 나중에는 국가를 옮겨봐요. 저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예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해야 현지인들하고 겨우 경쟁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계속 던졌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1년, 2년 경험하고 한국 돌아오잖아요. 제가 엄청 성장해 있는 게 제가 제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이야기 많이 했겠어요. 현우 너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근데 지금 제 모습이 어릴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저를 변화시키는 재미로 살아왔던 거예요. 20년을. 힘들지만 이겨내고 나면은 그러면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내 역량이 많아진 거죠. 내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국가를 옮겨가면서 사는 삶을 꿈꿉니다. 그게 결국에는 저를 가장 빠르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쉬운 거였어요. 공간을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1등급인 아이들, 앞서가는 아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니 딱 하나였어요. 평등한 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달리 쓰자였어요. 어떻게 시간을 달리 쓸까? 내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인가를 봤더니 저녁 시간이에요. 다 끝났으니까 좀 누워서 영화 좀 보자. 애들이랑 소주 한잔 하자. 자꾸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물론 친구들하고 멀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살아보니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욕심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말자. 빨리 자자였어요. 자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이 회복이 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밤 10시에 자는 거 더 어려워요. 밤 10시에 자려면 9시에 샤워를 마치고 모든 일정을 다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밤 9시에 모든 일정을 맞추려면 내가 점심 이후부터는 커피도 안 마셔야 되고 잠이 안 오면 운동이라도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수없이 많은 루틴들을 오후에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은 밤 10시에 잤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5시에 눈이 떠져요. 5시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놀라는 거 뭔지 알아요?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밖에 나가잖아요. 코가 놀라요. 왜 코가 놀랄까요? 공기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공기질을 느끼면서 새벽 5시에서 출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요. 새벽 농구 팀을 만들어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 와서 농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기간이라 아무도 농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 아빠들에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농구하고 싶은 아빠들 모집합니다. 그래서 첫날 한 16명이 온 거예요. 아이를 낳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땀 흘리는 게 하나의 로망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가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나 혼자 막 땀을 흘리고 막 내 에너지를 쏟는 그 일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아파트에서 새벽에 차들이 우르르 나와요. 체육관으로 갔다가 또 아침에 다시 우르르 이런 진 광경이 펼쳐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들 친해져서 저희들끼리 캠핑도 가고 야유회도 가는데 나중에는 야유회 한번 갈 때 관광버스 2대를 빌려요.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기숙사 같아요. 다 친구예요. 이웃이 친구예요. 내가 새벽에 그냥 몸을 움직이는 이 루틴을 하나 넣은 것 뿐이었는데 그냥 내 이웃들하고 같이 해볼까? 내 이웃들이 다 친구가 되고 이걸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아주 작은 루틴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운동하는 루틴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왜 바꿔놨을까요? 저는 그냥 운동하고 싶었던 거 하나뿐이었는데 제가 듣는 거는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운동을 다시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군가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몸이 힘들어? 육아는 힘들죠. 그러면은 시간을 어떻게 달렸을까? 새벽에 운동할까? 거기서 우리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회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새벽 시간이라는 게 뭐냐? 내가 평소에 못 만드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게 타인과 다른 시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차라리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누워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근데 내가 빨리 일어나잖아요. 빨리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누워서 휴대폰 보지 않아요. 왜 휴대폰 보지 않는지 알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루틴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데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을 깔아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 사진을 찍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을 찍어요. 그러면은 제가 꼭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왕이면 내가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책임감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워서 휴대폰을 보지 않게 돼요. 뭐라도 하게 됩니다. 왜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몸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책임감이 나오게끔 환경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서 새벽 5시 일어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내가 독서 모임 리더가 돼보세요. 리더가 되면은 그 리더는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리더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면 나는 판을 벌리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순간 말에는 책임감이 나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의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환경을 만드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성공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성공은 뭐 많이 가졌느냐, 매출이 얼마냐, 아파트가 뭐냐가 아니라 어찌됐건 내 말,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 나무라도 심어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간 사람들을 저는 제 성공의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배운 게 딱 3가지예요. 그 3가지가 뭐냐? 바로 행동력, 체화력, 이화력입니다. 행동력이란 뭘까요? 세상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우아하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몸을 가까이 해서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22살에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만 원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티켓 샀어요. 호주로 갔어요. 제일 먼저 호텔에서 청소부를 일하고 돈을 모아서 다이빙샵 들어가니까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강사 되기까지. 제가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자격증만 주세요 했어요. 영어 잘해요? 다이빙 해봤어요? 호주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벽보 한 장 발견하는데 5일만 일하면 목수를 구합니다. 5일만 일하면 제 배를 고쳐주세요. 5일만 일하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오픈워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다 뜯죠. 누가 볼까봐. 전화해서 저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배 많이 고쳐봤어요. 그래서 목수로 취업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베테랑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여서 마지막 날 물어봤죠. 저 스쿠버 다이빙 강사 되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이분이 섬에 있는 리조트에 저를 데려가서 다이빙샵 사장님한테 저 대신 제안해준 거예요. 이 친구 진짜 성실한 한국인이다. 돈 안 줘도 되니까 일꾼으로 써먹어라. 자격증만 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리조트 최초로, 케언즈 최초로 스쿠버 다이빙 무급 인턴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3개월 만에 다이빙 자격증 5개를 따서 스쿠버 다이빙 마스터가 되고 6개월 후에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됩니다. 이때 제 나이가 23살이에요. 23살에 저는 돈 없이 외국인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원하는 거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가서 가진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에 많지만 지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길 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력입니다.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끌리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몸을 가까이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체화력입니다.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누구나 많이 읽죠. 나 100권 읽어서 1000권 읽었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읽고 서평을 써보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10만 명이 읽어요. 그러나 서평을 쓰는 순간 이 글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이게 바로 체화력입니다. 독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히말라야 갔다 왔어. 히말라야 등정한 사랑기분들 많아요. 거기서 넌 뭘 배웠는데? 세계 일주한 사람 엄청 많죠. 그래서 너가 뭐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뭘 배웠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 성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기록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휘발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그 짧은 순간 1분, 10분 동안 우린 뭘 하느냐? 내 생각을 정리해요.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말을 잘해요. 기록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인간은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통장을 남길 수 있나요? 부동산을 남길 수 있나요? 자동차를 남길 수 있나요? 내 이름으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글은 남아요. 내 책은 남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반복이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게으르거든요. 게으르면 관성이 있어요. 오늘 안 하잖아요. 내일도 안 해요. 그래서 매일 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를 잘게 쪼개서 오늘 한 페이지 읽어서 덮어요.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운동화 신고 나갔어. 100m만 걷고 들어와요. 성공한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1%씩 성장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체화력이 큽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화력이에요. 이화력이란 뭐냐? 세상을 낯설게 보는 힘입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7등급이잖아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만 했어요. 남들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 했고 불가능하다고만 했어요. 왜일까요? 거기에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처음 1등 하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다음 목표를 끊임없이 세워요. 히말라야를 고산 등반해볼까? 히말라야 등반팀에도 올라가고 아프리카 우간다 르은조리도 등반해보고 르은조리 갔다 오니까 코롱스포츠 TV 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일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함, 더 좋은 오늘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더 좋은 오늘을 만들면 좋은 게 뭘까요? 상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선물처럼 다가와요. 이 제가 쓴 행동력 수업이 2024년 올해의 책의 후보에 선발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올해의 책 작가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저는 1년에 책을 10권도 안 읽었거든요. 행동력 수업을 쓸 때는 제가 아예 출판사를 설립을 했어요. 책이 내가 작가가 글을 써도 내 원고가, 내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구나를 느껴서 다음 책을 쓸 때는 내가 출판사를 설립해야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제 철학만 담긴 게 아니라 제 미학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만들더라도. 그러면은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빨리 뛰어들어요. 일단 뛰어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가능으로 이룹니다. 제가 9년 전에 영화를 보는데 원빈이 혼자 머리 자르는 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영화 보자마자 바리깡을 샀어요. 제가 몇 번 잘라봤을까요? 3년을 미용실을 안 갔어요. 100만 원 넘게 아끼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요. 근데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9년 동안 장학금을 주다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알려주세요. 제가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장학재단 보통 누가 만들어요? 회장님들이 만들잖아요. 제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지도 않지만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행동력 수업의 모든 수익금으로 지금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0명에게 주잖아요. 그 한 명이 10년, 20년 지나서 1000명, 10,000명 주는 아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화력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나를 새로운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이 어린아이처럼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린 무슨 변화가 생기냐? 일상이 건강해져요. 내가 닭고기를 먹든 국밥을 먹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일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우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찾아요. 오늘 흑돼지를 먹으면 내일은 소고기 먹고 싶어요. 내일 소고기 먹고 싶으면 모레는 툭불 하나 먹고 싶어요.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나 내가 작게라도 감동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일상이 건강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500개 기업에서 가야하는데 회장님, 대표님,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났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다정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정한 건 지능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끌릴까요? 친절하고 많이 웃고 다정한 사람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계속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정함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을 뭔가 할 때, 내가 진짜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 중에 다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저도 다정하지 않은 편이었고 말을 너무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바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말을 막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기 미션을 제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매일 올해 한 해 동안 도전했어요. 아내가 일 끝나고 오면 막 달려가서 힘들지 않았냐, 짐 들어주고 막. 괜히 아이들이 보고 따라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은 일부러 아내가 한 번이라도 웃어요. 내가 연기라도 해야, 억지로라도 해야 습관으로 겨우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사람들에게 한번 거울 보고 건치 미소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중년 남성들이에요.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은 막 이렇게 웃으면 되게 가볍지 않나? 막 경련이 일어나요. 많이 안 웃어봤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밝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지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거울을 놓고 여러분들 표정 한번 봐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상이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많이 웃고 억지로라도 더 밝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 많이 하는 게 특히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달리기를 왜 많이 할까요? 저는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50km 마라톤에 도전했어요.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사하라 사막 250km 도전한 거예요. 맨날 꼴찌로 들어오고 저는 맨날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 오늘 40km 뛰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직 210km가 남은 거예요. 첫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회사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참가비가 450만 원, 그 많은 돈을 쓰고 이집트까지 갔는데 첫날부터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찌해서 80km, 120km, 160km 마지막 5일차는 24시간 동안 100km를 뛰어야 돼요. 어찌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오후 2시만 기다렸어요. 왜냐면 오후 2시는 누구한테나 오잖아요. 오후 2시까지만 참자. 오후 2시까지만 기다리면 저 멀리 깃발이 보여요. 피니시 라인 써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걸 배웠어요. 마라톤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결국 250km 완주 성공합니다. 피니시 라인 돌아오자마자 철뚝거리면서 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고생했어 했던 거예요. 누구냐? 60대 할머니. 60대 할머니가 저보다 몇 시간 먼저 들어와서 밥 먹고 신발 벗고 차 한잔 마시다가 20대인 제가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니까 고생했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250km 달리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60대 할머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마라톤 선수세요? 아니. 달리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나는 매일 뛰어 하는 거예요. 매일의 정답이 있어요. 그분은 어찌됐건 매일 하잖아요. 그거를 10년 넘게 한 거예요. 체화했다고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뭘 안 하죠?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걸을 때 뭘 안 해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 현인들의 취미, 습관, 사색하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쉴 때 뭐예요? 휴대폰 꺼내서 유튜브 보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극적인 것을 멀리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 휴대폰을 안 할까요? 걸을 때, 달리기 할 때,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전시 볼 때 많아요. 그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분들의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합니다. 왜 말을 잘할까요? 말을 많이 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는 역할을 많이 하라요. 책만 읽지 마라. 책 많이 읽어서 뭐예요? 타인이 쓴 글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여러분이 글을 쓰세요. 내가 많이 말하고 내가 많이 써야 리더가 됩니다. 내가 많이 말하고 내가 많이 써야 표현을 잘해요. 설명을 잘하고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될 때 뭐가 생겨요? 설득을 잘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리더가 되는 역할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룹을 만들고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보라는 경험을 꼭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남이 만든 거에 들어가려고 해요. 남이 만든 책을 읽으려고 해요. 다 타인이 만든 거잖아요. 타인이 만든 거는 반쪽짜리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글을 쓰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선택받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경험을 사는 거예요. 경험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딸려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패를 많이 해요. 왜일까요? 새로운 걸 하면 우리는 실수하죠.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면 우리가 뭘 배워요? 개선점을 찾아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요. 실패해도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살에도 어릴 때 뭘 많이 해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에 도전하는 문화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실패에 성공하면 박수 쳐주는 문화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시도하죠. 행동하죠. 도전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너 실패했어? 어이구, 너 안 됐어? 그래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 이 말이 그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경험이 많아요. 실수한 경험, 실패한 경험, 무너진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무너져도 일어나는 힘을 알아요. 슬럼프가 오지 않죠. 왜죠? 고통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수없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수없이 부끄러운 상황 맞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쓸데기 없는 문제점들, 이슈들 발생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뭐 어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덤덤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1등 할 수 없어요. 2등 할 때도 있고 꼴찌 할 때도 있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굳이 250km 왜? 굳이 마라톤 왜? 굳이 천연삼중 경기 왜? 굳이 이런 거 왜? 오래 걸리는데? 비효율적인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가성비해요. 다 효율을 따져요. 근데 인생이 늘 효율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늘 가성비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성비만 따지니까 어때요? 실패할 것 같은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빠르고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길을 기대해요. 제가 학교에서 강연 많이 가잖아요. 아이들이 저도 파일럿 되고 싶어요. 저도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려면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했는데 이런 것부터 해야지. 저희가 20년 한 거를 아이들은 바로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진짜 가치는 절대적인 양, 절대적인 땀, 절대적인 시간을 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준호요 강윤선 대표님인데, 강윤선 대표님이 도남동에서 작은 미용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미용실을 시작했지만 지금 3,000명이 넘는 임직원분들을 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매달 전 직원에게 책을 선물하고 책을 읽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수천만 원이잖아요, 매달. 굳이 직원들이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서 토론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기업으로 되게 마이너스 아니야?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굳이 이런 도전해야 돼?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요. 한 사람들은 알죠. 기회란 뭘까요? 이거 하면 돈 번대, 이거 하면 성공한대,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굳이 해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이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범사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배웁니다. 저는 경비행기 세계일주가 제 꿈이에요. 모든 과정 영화로도 만들 거예요. 제 최종 목적지가 평양공항입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너 미쳤어? 네 비행기가 평양에 어떻게 가? 통일부 허가 어떻게 받을 거예요? 대통령 허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 거 알면서도 내가 시행해보는 거, 판에 뛰어드는 거, 이게 도전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건 도전이 아니죠. 못할 거 알지만, 실패할 거 알지만 굳이 해보는 거예요. 왜 할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요. 그래서 제가 90 프로젝트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항상 기업에서 매일 강연을 하니까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반인 클래스를 연 거예요. 90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뉴스레터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한 가지를 실험할 수 있게끔 미션을 드리고 이분들을 그룹을 만들어 드려요. 50명, 100명, 10명, 20명.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살아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모니터를 하고 서로가 채찍질을 하고 서로가 용기를 내줘요. 그분들은 뭐에 도전하느냐? 실패에 도전해요. 실패하면 성공해요. 어느 날은 자 오늘은 거절당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절을 당해보세요. 어떻게 거절당하죠? 여보 나 사실 너무 요새 힘들었는데 잠깐 한 달 휴가 쓰고 세계 일주 해도 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미쳤어! 라는 답장이 오는 게 아니라 맞아 사실 당신 되게 힘들었지. 근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는데 다녀와. 괜찮아. 내가 뭐라도 해볼게. 거기서 배우자의 몰랐던 대화를 해보고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해보고 어떤 분은 내가 거절당해야지 해서 라면을 두고 식당 들어가요. 이거 라면 끓여줄 수 있어요? 거절당하려고 했는데 식당에서 라면 끓여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라면을 사진 찍어서 그 100명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이 사람 진짜 미쳤구나. 인간은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부끄러우니까. 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근데 그 라면을 받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딱 보고 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얻어요.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10개에 5,000원입니다. 귤을 사요. 근데 이거 모양이 이상한데요? 어머님 너무 친절하신데 한 개만 더 주세요. 알았어. 하나만 더 가져가. 거절당하려고 했는데 11개를 받고 온 거예요. 우린 뭘 배워요? 제안하기를 배워요. 지금은 제안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잘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가요. 제안을 잘하려면 뭘 배워야 할까요? 거절당하기를 배워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고 거절당할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운 사람들은 제안을 잘하죠.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굳이 행하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들이랑 일을 해보니 앞서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굳이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거를 1분이든 10분이든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태도에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빨리 나가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 습관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남에게 질문하지 말고 나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미래의 나에게, 1년 후 나에게, 5년 후 나에게 현아야 이거 할까 말까? 현아 나 이거 살까 말까? 미래에 우리는 답을 알아요. 현아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여기 간다고 해서 이거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네 인생이 바뀌는 거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아요. 제가 30살에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미국에 가서 학생으로 돌아왔어요. 비행을 배웁니다. 우리가 비행을 배울 때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면 처음으로 교환 없이 저 혼자서 비행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비행학교에서 비행기 저 혼자 타고 이륙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비행기가 공중에 뜨니까 이 비행기를 땅에 온전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을 하면서 내가 왼쪽으로 가볼까? 왼쪽으로 요크를 이렇게 꺾어봐요. 또 높이 올라가 볼까? 요크를 당겨서 구름 위로 올라가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요크를 틀고 방향을 틀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삶이 여기 나라에 가볼까? 이 시험에 도전해볼까? 이 사람을 만나볼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린 믿지 않죠. 자꾸 물어봐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가 7등급인데 삼성전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돈이 없는데 자꾸 비아냥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쉽게 못해요.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뭐예요? 경험의 부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안 가본 장소에 갈 때, 안 해본 일을 할 때 당연히 두렵죠. 그럼 두려움을 깨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책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전략 세우는 거였어요.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최고의 전략은 빨리 나서서 판을 벌리는 거.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행동력이 제일 낮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타인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가 만들어낸 정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질문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은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혼잣말처럼 한번 많이 말해보세요. 현우야, 넌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자꾸 질문하면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게 생각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떤 남편이 될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어떤 삶을 살면 좋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생각의 확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삶을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보시는 순간 핸드폰을 끄고 3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끄고 3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나는 핸드폰을 끄고 산책을 3시간 하고 오겠다. 책을 3시간 동안 읽겠다. 나는 달리기를 하고 가족과 밥을 먹겠다. 뭐든지 있어요. 그 3시간이든 2시간이든 1시간이든 괜찮습니다. 자극적인 곳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을 해보잖아요. 세상은 변화하지 않아요. 의외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자극적인 것에 벗어난 시간, 행동을, 습관을 한번 1시간, 2시간, 3시간,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6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시야를 보는, 새로운 공기를 맡게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 바로 주변에 많아요. 아주 작은 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행동력입니다.